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서 한중 관계 이야기를 하는군요. 한국과 중국 관계 정상화 될까요? 지금은 정상화가 아닌 모양이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복원이라고 외치고들 있는데 여기서 전략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미국에게 한반도를 내주지 않겠다. 이건 중국의 전략 아닐까요? 오늘 인용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길 바란다. 인용문 닫습니다.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국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를 비밀리에 다루었던 것처럼 혹시 정부가 비밀리에 중국과 약속한 거 있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중 관계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 이후 그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우리의 전략을 생각 좀 합시다. 급할 거 있습니까? 언제든지 급하고 다급한 쪽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명나라에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옥새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되어서야 받았습니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 옥새를 줄까 말까는 아닐까요? 북치고 장구치고 깽과리치면 적들에게 전략은 다 들켜버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이 통합 추진 구상 들어보겠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시든지 말이죠. 그렇죠. 한국과 중국 양국이 동시에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 결과문 합의문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경제적 타협점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한중 정상회담은 열린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또 남은 과제는 뭔지 2부에서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연구센터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 3부와 4부는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이죠.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검증 쟁점과 청와대의 부실 검증 문제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쟁점과 파장을 주제로 경희대 노동현 교수, 인하대 박상병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언론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당제 형태입니다. 5개 정당이 있다고들 하시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늘 이야기 나오는 게 통합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으로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인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칠 것인지 국감 오늘 마지막 날이었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의총을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감 끝나기 때는 좀 미루자라고 한 모양인데 이제 끝나가니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께 계시죠.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네, 내일 의총 갖게 되죠.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의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감히 마지막 의총입니까? 이렇게 여쭤본 마지막 자를 붙여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의총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제 자강파와 통합파가 서로 이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정말 마지막 의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통합의 새로운 논의가 공감대가 모여져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의총이 될 수도 있다. 예. 이 두 가지 방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네. 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좀 갈라서기로 했다라고 하면 뭐 네. 규모라든지 일정 뭐 늘상 궁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자강파와 통합파의 규모가 거의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통합파 의원들의 모임을 처음 10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탈당의 규모라든지 여러 일정들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많은 사항들이 있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뭐 일정 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안 논의할 당 최고회의가 아마 3일에 열릴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가운데 홍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의 녹취록 공방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 탈당파가 들어가 주시는 것은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은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과거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보세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네.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탈당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네. 홍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 그러면 친박 청산이 안 되더라도 합당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일단 자유한국당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당 지도부가 뜻을 모아서 갈 것이냐.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고 저항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과거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 재건을 위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그 저항에 무너질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 10월 3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께서 제가 이 보수의 한쪽 면도 얼마나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경하고 또 아끼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고 제가 이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유숙천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요. 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가리켜서 역사의 죄인이다. 네. 정치 몰입의 전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전체가 반성 없이 정치 몰입의 역사의 죄인인 모습을 하고서 합당을 하든 뭐 연합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과거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민께 더 반성하고 또 그 단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현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 분열되어서 서로에게 총질을 하는 또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보수의 재건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보수 통합을 이뤄서 거기서 또 쇄신의 길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단지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국회의원들이 합쳐지는 그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향후에 더욱더 거칠고 힘든 길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더 힘든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께서는 그 자유한국당 내에 초재선 의원들과도 많은 친분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 생각은 친박도 아니요 그리고 친홍도 아니다. 앞에서 네네. 말씀하셨지만 정말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뼈를 깎는 그러한 어떤 반성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구상이 없이는 국민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님들이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떤 입장인지는 확인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재선 의원들의 경우는 주로 이제 친박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네. 저는 이런 자유한국당들의 초재선 의원님들의 여러 목소리가 결국은 최고위원회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거기서 내려지는 결정이 자유한국당의 결국은 공감이 어느 쪽에 방향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결정 여하에 따라서 모두 대통합의 명분이 세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보수 대통합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태경 의원이 아주 재밌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강파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시키고 본인이 사퇴하면서 합당 전당대회 가자.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자강파가 고립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하태경 의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통합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바른정당 내에 통합파와 자강파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네. 현재로서는 당대당 통합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홍준표 대표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고 또 합당 전당대회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내놓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예. 오히려 통합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내일 우리가 의원총회를 하면서 우리 바른정당 전체가 함께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네. 그러면 당연히 당대당 통합이니까 전당대회도 새롭게 통합전당대회도 해야 되겠고요. 네. 그 통합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9510번님도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통합하는 내세울 만한 큰 명분은 뭡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게 혹시 반문재인 연대를 위한 통합, 그래서 국민의당도 포함되는 그런 통합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현재로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논의하기는 너무 앞서가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우리 새누리당에서 분당되기 이전의 네. 상태로 다시 되돌려서 다 함께 다시 모여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지금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또 집권여당에서 실정과 독단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네. 지난 대선 때 불거졌던 반문재인 전선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네. 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또 집권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제 세력들이 또 다시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국민의당과의 통합의 논의는 네.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고 네. 또 언급하기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25일 동안 시행한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네. 응답률이 5.3%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리얼미터 홈페이지 보시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당 간 모든 통합 반대가 38.7%고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가 13.9%, 또 네.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바람직하다가 17.1%,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바람직하다가 16.3%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거는 통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통합에 대한 의미를 담은 여론조사이기보다는 네. 현재의 국민들의 지지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또 그렇군요. 동일하게 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네. 현재 지형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이 지금은 낮은 지지도 속에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은 대단히 고난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이뤄낸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우리 통합된 보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예. 저는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예. 더 힘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반문재인 명분을 가지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의 입장으로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큰 의미의 중도 보수의 연합과 통합.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미래를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에 지쳐갈 때가 됐거든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희망과 네. 꿈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네. 하실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수 통합 논의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맞서는 것만으로서 지지도를 회복하는 방안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난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속에서 네.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가 새로운 길을 가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굳건하게 나라를 지켜내고 네. 또 친서민 정책들 만들어내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속에서 네. 국민적 지지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네. 노력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용히 밑에서 하여튼 변화하는 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고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